서울 혁신파크 부지 대규모 복합개발 계획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는데요.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은평구가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돕기 위해 마련한 창업점포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은평구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입점 청년에게는 보증금 전액과 1년 동안 임차료의 절반,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난방기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에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요령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혁신파크 부지 대규모 복합 개발 계획을 둘러싼 서울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시민들이 혁신파크 부지 재개발 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하권의 추위 속에 모인 주민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반대 시민행진 출정식입니다. 출정식 후 시민들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혁신파크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혁신파크의 새로운 변화 시민 뜻으로 결정하라! 행진은 혁신파크에서 연신내역, 응암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방적으로 개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한 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현재 혁신파크 부지 복합개발 계획은 사업 구체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일부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혁신파크 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건물 철거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일부는 열면서 일부는 철거한다? 이거는 저희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공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거를 철거하겠다, 일부 철거하겠다. 이거는 이 공간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을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서울 혁신파크 안에서 갤러리를 운영해온 주민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졸업전을 할 공간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학생에게는 졸업전의 공간이 되어주었고, 유학을 앞둔 청년에게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전의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 한마디 못해보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니 가슴속에 울분이 차서 거리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행진에는 지역 주민과 진보정당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혁신파크를 지키는 시민 모임은 혁신파크 부지 활용 방안을 시민들이 결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주민조례 발의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가 요식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점포, 청년식당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인근에 위치한 청년식당 점포는 약 11제곱미터 규모로 개별 주방과 홀, 창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19세 이상, 39세 이하 은평구의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점 청년에게는 보증금 전액과 1년 동안의 임차료 절반,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비 일부 등이 지원됩니다.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은평경찰서는 지난 26일 특수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들은 손바닥과 목을 긁혀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난방기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난로와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 화재 발생 위험도 같이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양천소방서 홍보교육팀의 최동규 소방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철 난방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도 같이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보통 어떤 형태로 화재가 발생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난방기구 화재는 최근 3년 기준으로 2020년에는 214건, 2021년에는 253건, 2022년에는 252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보통 전기 히터와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기 히터는 이제 가연성 물질을 주변에 두었을 때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전기장판의 경우는 이제 열선이 끊어지거나 했을 때 갑자기 발생하는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난방기로 인한 화재 발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법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난방용품 여러 개를 멀티 콘센트 하나에 꽂는 이른바 문어발식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기기구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콘센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콘센트 단자의 먼지를 잘 제거해야 됩니다. 콘센트에 먼지가 많이 쌓일 경우 불꽃이나 정전기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지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기 히터나 난로 등 열을 사용하는 난방기구 주변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올려놓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빨래를 좀 빨리 말리려고 수건이나 양말 같은 세탁물을 난방기구 옆에 둔다면 진짜 위험하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양천소방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보통 이제 주택용 소방시설하면 소화기가 가장 먼저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이용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 소화기 외에도 어떤 소방시설을 좀 갖추는 게 좋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소화기는 구비해두고 사용법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즉 유통기한이라고 하면은 10년이지만 수시로 압력이나 노즐 상태를 확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셔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소방시설을 갖추는 게 좋냐고 하셨는데, 소화기 외에도 다른 소방시설이 많긴 하지만 차량이나 가정집 등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여러 개 말고 소화기라도 잘 배치하고 위치랑 사용법 숙지하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소화기만으로도 화재 초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한 겨울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 기울여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소방서 최동규 소방교였습니다. 캠핑의 묘미인 겨울 캠핑 떠나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이른바 불멍하시는 분들, 춥다고 실내로 화로를 들였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네, 색깔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캠핑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텐트 안에 불 붙인 수치 담긴 화로를 넣습니다. 화로를 실내에 들여놓자마자 일산화탄소 경보음이 울립니다. 텐트 문을 닫고 10분이 지나자 일산화탄소 농도는 1900ppm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를 벗어나서 이 측정 기기의 측정 범위가 1900ppm이거든요. 그러니까 1900ppm 이상.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800ppm 농도의 환경에 2시간 정도 노출될 경우 실신할 수 있고 1600ppm 환경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장작을 태우는 화로를 넣었을 때는 7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50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수치나 장작을 실내에 무심코 들였다가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는 중년 부부와 5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하루 전날인 경기 여주에서도 캠핑 중이던 50대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불 화로를 사용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근 3년간 캠핑 중에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123건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불씨가 잦아들었더라도 화로를 실내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치랑 장작 화로는 절대 실내로는 가져가지 마시고 난로 종류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난방 장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산화탄소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도 나지 않기 때문에 등유난로 사용 시에도 텐트 내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설치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전북 전주는 주변 시군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인구는 적지만 교통량은 광역시와 비슷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다라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전주 대규모 주거단지인 에코시티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출퇴근 직장인들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녁은 5시부터 차가 슬슬 밀려와요. 경찰서나 군청에서 이 도로 여건 사항을 보고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권 교통망은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 또 통행량이 많은 군산시와 정읍시를 포함합니다. 일일 교통량은 26만 대로 광역시인 광주권 30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권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권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4조 원, 울산이나 광주권 1.8조 원 규모로 대도시권을 웃도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법이 개정되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도로와 간선 급행버스의 국고보조 50%, 철도에는 70%가 지원됩니다. 전주는 교통량이 광역권과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의 중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도시들의 연결과 연대, 연합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광법에 전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까지 갈 길이 먼 상황.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 전주권에도 광역시 같은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원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대도시권과 같은 교통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입니다. 대도시 중심 사고와 현행법에 갇힌 관료주의적 행정이 시민 편의를 해치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